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도야.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의사 출동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거리 암행의사, 오늘부터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디를 출대했어요? 예, 어저께 월요일이죠. 네. 요기요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배달 회사, 제가 지금 배달 대행 노동자들 요즘에 비도 오는데 지난주에도 그 사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난다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근데 배달 대행 노동자들 임금 체불 의혹이 또 제기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기요 성북허브 앞에서 한 20분이 항의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체불임금 달라고. 그래서 가서 좀 힘도 실어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왔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쨌든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배달 시장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안전하게 잘 나르시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 장재현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인가 교통사고 CCTV 화면 나와. 저 피해자도 배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배달 노동자 그건 확인이 안 확인 안 됐고요. 됐는데 알겠어요. CCTV 보니까 살벌하대요. 네. 그냥 뒤에서 그냥 고의적으로 치워버린 줄 알았어요. 저는. 시속 100km로 달렸다고 네. 지금 자막 나오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또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요건 굉장히 지금 정치 여러분 혹시 서울 수도권 서울시청과 가까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가 전국의 대표 특산물들을 30%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해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연결하셨잖아요. 연결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잠깐 들렸는데 사람 되게 많더라는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지금 혹시 안 하고 있나, 지금 방금 전에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지금 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 6시까지 30% 직거래 서울장터는 매일 어제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 118개 시군에서 인증한 1000여 개 품목 예. 추석 특산물들 예. 30% 할인된다니까 지금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가시면 한번 또 신용카드도 되고 제로페이도 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거기 가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던데 주차는 못하죠. 전통시장 주변은 지금 2시간씩 해주는데 서울시청 주변은 무료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근 뭐 공영주차장들이 있거든요. 네. 저 시청 뒤편이랑 프레스센터 뒤편, 아니면 전철은 가까우니까 시청역에서 기차로 왔다. 택배 대신에 택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차 너무 많이 사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택배 해주니까. 아, 택배는? 예, 네. 바로 산물을 바로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제가 어제 갔다 어제 왔습니다. 고구마 팔러 오신 그 청주에 예. 농민이신데, 그 고구마를 키울 때 바닷물을 끼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어제. 그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한평 고구마도 알고 무안 물감자도 하고 해남 고구마도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바닷물은 처음 들어봤네요. 시골에서 자, 살았는데 나름. 오늘은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예. 민생 뉴스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그런 거죠? 예, 이미 지금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금 사실은 이것은 제가 생색도 내도 되는 게, 우리 교통방송에서 제가 제안하고 추천했던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우리 교통방송에서 계속 제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포함해서. 아니 명절에 거북이도로 왜 돈을 받냐. 고속도로니까 원래 우리가 돈 내는 건데 안 된다. 그다음에 졸음 쉼터가 안 된대요. 화장실이 없냐. 그것도 계속 문제제기했잖아요. 그랬죠. 졸음 쉼터 화장실 거의 다 생겼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오고 가다가 이번 명절 때도 졸음 쉼터 가는 화장실 없다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다른 데 휴게소 또 가야 되니까 제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뭐 후지다거나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줄 서는 경우도 제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속통행 면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단 1분이라도 이용하면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2일,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4일, 24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귀경하실 때 15일 날 14일 밤 11시 한 반에 출발해서 11시에 14일 24시 전에만 톨게이트 들어오면 무료인데, 그렇죠. 1분 늦어서 15일 0시 1분이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됩니다. 18,000원이든 2만 원이든. 그러니까 14일 밤 11시 59분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부산이나 부산이든 뭐 예, 목포든 광주나 이렇게 톨게이트 딱 지나면 되는데 예. 근데 1분 늦으면 과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2시 땡엔
땡까지는 괜찮죠. 근데 0.01초가 되면 과금이 되니까 이거 잘 맞추셔야 되고요. 아, 근데 이제 꿀팁이에요. 저희들은 제안했을 때 이걸 아예 1월까지 다시 그 면제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예산의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다 하시면 분산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 2, 3, 4일 중에 3일만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면제를 이용해서 또 올라가니까 나는 내더라도 남은 사로 돼 있겠다는 사람들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오는 길이라도 덜 막히게. 민자도 되는 거예요? 일단 민자는 안 되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큰 민자 전부 다 면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작년 이번 설날에만 해도 100만 대가 넘게 이용을 했대요. 혜택을. 근데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면제를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광주 뭐 제2순환고속도로 민자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데는 저희들은 민자라서 안 해준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날에 안 해주냐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받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저희는 민자까지도 일괄적으로 면제를 하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패스 달고 연휴 때 톨게이트 딱 지나면 그 소리 나잖아요. 영원입니다. 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이패스 없는 분들이 이제 똑같이 뽑아갖고 가면 되는데 네. 갈 때 그냥 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시간도 좀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튼 자, 고속도로 참 좋은 정책입니다. 네. 예. 통행요금 면제 안 내는 거. 다음엔 또 어떤 꿀팁 있어요? 자 이제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시잖아요. 역귀성. 역귀성 요금이 30에서 40%는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시 이제 다 내려가면 차가 더 많아지잖아요. 고속도로에 명절에. 네. 그러니까 일부라도 뭐 매번 그러실 수는 없죠.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들이 셈 치고 올라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어쨌든 어르신들이 고생하면서 움직이시니까 30, 40% 할인해 드리는 거죠. KTX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광주권으로 가면 5만 원 안팎 4만 원 안팎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비싸니까 30, 40% 할인해 주는 것.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그러니까 혹시 차 세울 데가 없었고 주차장에 또 그 세우시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정부 24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알려주는 검색창에 뭐를 입력해요? 정부 24. 그냥 정부 24. 공공 데이터 포탈 치시면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공공기관 주차장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명절 때 안 그래도 우리가 돈 쓸 일 많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받고 주차비 면제 받으면 도움이 많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KTX만 30, 40% 역기성할 때 할인되는 거야? 아니면 무궁화나 이런 것도 새마을이나 이것도 일단 KTX만. KTX만. 예, KTX만. 철도공사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네. 나중에 사실 뭐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는 KTX 비싸가지고 시간 걸리더라도 무궁화나 이게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조금 다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그다음에 꿀팁은? 서울지역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지역 42개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14개 시장에 2시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것도 있고요. 재래시장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귀성 귀경 주차장까지는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두 예.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이 8월까지는 만 5세 이하까지만 적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만 6세가 돼버린 아이들에게 지급이 안 됐거든요. 한 40만 명쯤 된답니다. 네. 근데 9월부터는 만 6세로 만 6세 이하, 오. 만 7세 미만, 그러니까 만 6세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신청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 6세 됐다는 증명만 만 6세 이하라는 증명만 내면 10만 원씩 나오니까 올해 추석 때 예를 들면 미리 신청하고 또 그 9월 말에 받으시면 추석 기간에 일종의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 5세가 지나버린 아이들.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정부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뭐 이렇게 예, 안내도 많이 해주는데 안내문도 가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저번에 이제 탈북 모자가 올라와서 신청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지적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앞으로는 이제 직권으로 판단해서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청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소수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감면되는 거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못 하신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석 때 이렇게 해놓은 아동수당 신청하시고 노인 어르신들 통신비 감면 신청이라고 현수막을 걸어요. 네. 이렇게 적극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 이번에 고향 내려가시면 부모님들 65세 이상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친척분들한테도 통신비 11,000원씩 감면된다. 22,000원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 쏠쏠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2,000원씩 감면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아동수당하고 65세 이하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70% 해당하는 거죠.는 통신비가 11,000원씩 의무 감면된다는 거 반드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에 제일 걱정하는 게 의료하고 뭐 약이랑 이런 거잖아요. 배탈 날까봐 소화불량 그렇죠. 있을까봐 뭐 이런 건데 걱정되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런 건 굉장히 이제 잘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480개, 휴일 지킴이 갖고 1,164개가 문을 열고요. 이거 어디다 물어보면 되냐? 서울이나 경기도 120이 잘 돼 있잖아요. 전화하면 다 친절히 알려주시잖아요. 120.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통합 콜센터 129. 그다음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119 네. 복지에 관련해 모든 걸 알려주는 보건복지부 통합전화번호 129. 여러분 129는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본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있다. 그럼 129로 전화해 보시면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9, 120 이런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119로 전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한번 해봤죠. 그러면- 아동수당 문의하려고. 그러면 네. 바로 받습니까 직원이?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몇 번 누르고 뭐 그래야 되는 그거 절차는 있긴 한데 거쳐야 되고. 120은 바로 받아요. 120 그래서 은 바로 120이 받고.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서울시 120, 다살콘센터 120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연휴 기간에 배가 아파요 갑자기. 병원은 그렇고 약국이라도 가야 되는데. 자 포탈에서 네. 명절 병원을 치시면 돼요. 명절 예. 병원. 그러면 약국 나오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치셔도 되고 그다음에 휴일 지킴이 약국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일단 명절 병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거기에 의료원이나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사는 동네 그렇죠. 검색이 다 되는 거예요? 예, 명절 병원. 명절 예, 병원. 뭐 여기 저기 홈페이지도 있는데 홈페이지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니까 명절 병원으로 하거나 120으로 전화하거나 119로 전화해도 된다. 예. 예.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에 어쩔 수 없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상이 유지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뉴스를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질문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뜰폰도 할인되나요? 이런 질문. 11,000원 네. 노인 어르신 이것은 저기가 이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전기통신사법의 의무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복지가 의결이 되면 정부에서 기간통신 사업자가 따라야 돼요. 근데 알뜰폰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니고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저렴하게 우리한테 해주고 있잖아요. 네. 요금이 11,000원이나 2만 원대인데 11,000원 감면이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뜰폰은 그게 적용 안 할인이 안 됩니다. 된다. 대신 알뜰폰도 선택약정 할인 같은 건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동수당 만 6세 이하 주시는 거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으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무조건 신청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신청이라는 거고 이미 만 5세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만 6세가 된 게 당국에 통보가 되잖아요. 네. 올해 만 6세가 돼가지고 40만 명도 못 받았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당국에 그 정보가 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만 혹시 만 5세 미만이었는데 그때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다 신청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 신청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신청 네. 5세까지 하셨던 분은 신청 별도로 따로 안 해도 되는데 된답니다. 혹시 9월 달에 지급이 안 되면 다시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 43번 국도 졸음쉼터 화장실이 없어 불편합니다. 43번 국도. 네. 예, 메모해 놓으시고. 예, 제가 이건 바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 예.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공익 큰결 교통방송에 저희들이 틈만 나면 2년 전에만 해도요. 졸음휴게소의 절반에 화장실 없었던 거예요. 2, 3년 전에만 해도.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기존 문제제니까 대부분 설립됐는데 아직도 아니 졸린 김에 용변까지 봐야죠. 네. 또 세수도 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옛날 우리나라 행정 보면 참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 면적도 똑같이 나왔고 여성들이 많이 줄을 섰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육에서 여성 화장실을 법적으로 더 넓게 지어놓기 바뀌었어요. 여성들이 줄을 덜 쓰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사회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요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부터 EITC하고 CTC라는 게 있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에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것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으세요. 근데 다행히 이미 지금 신청을 받고 계세요. 9월 10일까지 원래 9월 말까지 지급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석 전에 돈 많이 쓰실까 봐 9월 10일 전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70만 원 받았다는 사람, 100만 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하고 서민들 근로자하고 저소득층 서민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을 하는데요.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자녀 근로장려세는 300만 원까지, 자녀 장려세조도 70만 원까지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혹시 하면 전해가지고 해당자인지 아닌지 물어보셔서 해당자분 신청하셔서 만약에 9월 10일까지 지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또 추석 이후에 신청해도 다시 확인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470만 가구에 5조 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꼭 어디로 알아봐야 돼요? 다 어디로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일종의 세금과 관련된 정책에서요. 자, 국세청 그다음에 국세청 콜센터 홈택스 홈페이지. 네. 우리 그 연말에 세금 정산하고 기부금 정산하고 소득공제 할 때 홈택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콜센터에 자기가 대상인지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검색 같은 거를 한다든가 뭘 입력을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당자입니다.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나와요? 근로장려금은 예를 들면 소득 요건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1,3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뭐 맞벌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30세 미만인 경우에 2019년 기준으로 맞벌이에 3,600만 원 미만 소득이어야 돼요. 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직장인들만 받는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엔 직장인들만 준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도 소득이 작은 자영업자도 지급을 받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예.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해당자인지 아닌지를 가시면 알 수가 있나요? 자,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EITC, CTC 크게 써져 있어요. 자기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대상 여부 본인이 아닌지 네. 아니 본인 소득 같은 거 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네. 특히 근로자들은 전부 다 온천징수되기 때문에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자기가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게 자 간단히 말하면 원래 복지제도라는 것은 이제 일을 못 해가지고 너무나 급빈층에 빠져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빈곤층들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자본주의의 양극화라는 게 일을 해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 입장에서 자기 아무리 일을 해도 너무 허덕이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네. 직장 날 맛이 안 나잖아요. 장사할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특정 소득 이하가 되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국가에서 그런 근로소득세를 받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돌려주는 개념으로 근로소득을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입니다. 네. 한 열심히 살자는 1분만, 거예요. 1분만 마지막 꿀팁 알려주세요. 470 시간 잘 보시면서 하세요. 1분. 그 다음에 자 온누리 상품권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작년 대비해서 각각 420억 6,794억 원의 큰 규모를 지금 당국이 이번에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온누리 상품권 이제 전통시장 중심으로 쓰잖아요. 할인을 해줘요. 판매할 때 5%는 할인해 줍니다. 5%. 예. 5%.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면 9,500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9,500원 우리 사서 10,000원짜리를 가서 실제는 시장에서는 10,000원 주고 사는 거기 10,000원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일반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을 사가지고 전통시장에 사는 게 요금도 아니 원래 저렴한 데다 5%또 할인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추석 연휴 꿀팁 잘 들었어요. 꿀팁 아니면 꿀밥 주려고 그랬는데 예. 꿀팁 좋았어요. 앞으로 꿀팁을 더 많이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띄워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